자, 조경 시공구조학 네 번째 챕터의 조경 적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경 적산은 공사를 하기 전에 그 공사비를 산출하는 거에 관한 것이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수량을 산출해야 됩니다. 실시 설계가 되면 이 설계 안에 어떤 재료들이 얼마만큼 사용되어 있는지 수량부터 산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각 그 공종별로 그 1위 대가를 만들고 그 1위 대가에다가 나중에 수량을 곱하고 단가를 곱해서 총 공사 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이 이 조경 적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수량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특히나 이 토공량은 터파기 해서 공사의 토공량을 계산해야지만 이 흙을 운반해야 되는 운반공사 기계량, 덤프트럭 대수 이런 것들도 다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토량 변화율 LC 값하고 요거는요 여러분 자연 상태를 항상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흐트러진 상태, 다져진 후 상태. 제가 요령을 하나 알려드리면 모든 것은 자연 상태랍니다. 자, 그래서 자연 상태를 기준으로 흐트러진 상태 로 기준이 되는 게 흐트러진 상태면 요걸 역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헷갈리는 것은 요거랑 요건데요. 요거는 다져진 후 토량을 흐트러진 상태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져진 흙은 흐트러진 걸로 한 번에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져진 애를 자연 상태로 돌려놓고 자연 상태를 다시 흐트러진 상태로 돌려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다져진 애를 그 자연 상태로 돌려놓으면 다져진 상태를 자연 상태로 돌려놓으면 L분의 C분의 1이잖아요. 이 C분의 1에다가 다시 흐트러진 상태를 곱하는 거죠. 그거는 자연 상태에서 흐트러진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이거 적어볼게요. 자, 요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자연 상태가 있고요. 그 다져진 상태가 있고요. 흐트러진 상태가 있는데 이게 한 번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번에는 못 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갔다가 여기서 여기로 가고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도 여기로 갔다가 여기서 여기로 간다 해서 두 번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이 표가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C분의 L인 이유는 C분의 1 요거를 C분의 1 한 다음에 다시 L 곱해서 C분의 L이라는 소리죠. 역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터파기 계산 공식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계산해야 되고요. 요거 토공량 산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력 운반 기계 장비 시공 능력 산출하는데요. 그 토공량뿐만 아니라 뭐 수목이라든지 수목 중량 계산에서 기계가 들어와서 기계가 다 운반해야 되니까요. 그 인력 운반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기계 운반, 덤프트럭, 롤러 이런 거 계산하는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벽돌 수량 계산 요거 앞부분에 이제 다 재료할 때도 하나씩 다 했습니다. 그죠? 벽돌 그 제곱미터당 몇 매 필요한지 또 면적으로 산출할 수도 있고 최적으로 산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자료량 계산하는 건데요. 용적 배합에 따라서 요거 용적에 따라서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멘트 얼마 필요하고 모래 얼마 필요하고 자갈이 얼마 필요한가를 이 공식에서 뽑아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수량 계산하는데요. 연속기초일 때하고 독립기초일 때 이야기인데요. 조금 팁을 말씀드리면 연속기초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담장이라든가 울타리 이렇게 해서 기초를 이렇게 길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연속기초고 독립기초는 예를 들어서 벤치, 퍼골라, 기둥 이런 것 이렇게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독립기초 터파기랍니다. 그래서 독립기초도 두 가지 공식이 있는데 주로 요 공식을 많이 쓰죠. 여기요. 공식을 알면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푸집 면적 산출은 여기 30도를 기준으로 해서요. 산출한다. 이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목의 표시 방법은 식재할 때도 했으니까 잘 아실 텐데 이 식재공사의 수목 지상부 중량, 지하부 중량 그 분의 형태에 따라서 그 중량 계산하는 공식
중량을 알아야지만 덤프트럭 올 것이고 무게 기계가 들어와서 그것을 이제 운반하겠죠. 그 다음에 표준품셈과 이리대가표인데요. 이 표준품셈은 조경공사 표준품셈이라고 이렇게 딱 고시가 돼 있죠. 그 표준품셈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해당되는 숫자를 찾아서 곱하기 해서 노무비를 산출하는 것이 표준품셈이죠. 자, 수량 종류 확인하시고요. 수량 산출 기준 요거 시험에 너무 잘 나오니까요. 기준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GCS 그람, 센티메타, 그람, 세컨드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설계서 총액만 1000단위 버리고요. 나머지는 1 미만 버린다는 거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료의 단위 중량 가끔씩 요거 중량이 맞는 것을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할증률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사에 10개가 필요하면 10개만 가져와서는 안 돼요. 그럼 만약에 뭐 손실된 부분도 있고 뭐 불량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할증률을 포함해서 가져오거든요. 근데 그게 재료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로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은 수목 잔디 10% 하고요. 수목 잔디 10% 하고 자,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3%, 5% 이런 것들이 나오고 수목잔디 10%는 뭐 반드시 정말 많이 나오는 것이죠. 자, 1일 8시간 기준이고요. 조경 소운반거리 20m 기준이고요. 직구 1m는 수평거리 6m로 계산한다. 그 다음에 조경 관련 품셈에서 품셈예, 조경공사예고요. 1일 대가표 작성할 때 이렇게 작성하죠. 자, 12할 때 재료가 이렇게 필요하고 수량이 얼마 필요하다. 요거는 100제곱미터당 그렇다 하니까요. 우리가 수량 산출했을 때 예를 들어서 12를 뭐 1000제곱미터 12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10을 곱해주면 되죠. 그렇게. 근데 기초일이 대가가 있고 단위일이 대가가 있는 것이죠. 기초일이 대가는 콘크리트 거푸집, 터파기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노무비를 산출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공사비 산출은 요거 표가 정말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실기시험 칠 때도 적산해야 되겠지만요. 자, 순공사 원가가 뭐냐? 요거 3개를 더해서 순공사 원가고요. 일반 관리비는 순공사 원가에다가 비율 곱하고요. 이유는 노무비에다가 경비를 더한 거에 일반 관리비 더하는데요. 요 경비는 기술 외주 가공비 빼고 그 다음에 일반 관리비 더해서 9에서 15%. 세금은 순공사 원가에서 일반 관리비 이윤 더해서 10%예요. 그러니까 경비 그 다음에 재료비는 직접 간접으로 나누고 작업실 부산물 빼야 되는 것이고 노무비 직간접 있고요. 경비 요게 다 경비고요. 요거 3개를 합쳐서 순공사 원가라고 하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총공사 원가는 순공사 원가랑 일반 관리비, 이윤, 세금까지 다 더한 것을 총공사 원가로 하는 거죠. 요거는 시험에서 너무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 재료비는 이제 직접 간접 있고 작업실 부산물, 환급이 가능한 공포대, 뭐 시멘트, 푸대 뭐 이런 것들은 돈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가 있고 간접 노무비 있는데 간접 노무비는 항상 요율로 산출합니다. 간접 그 재료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일반 관리비 이것도 요율로 계산하고요. 이 요율은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매년 이렇게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칠 때도 요율은 딱 줍니다. 값을. 그 다음에 이윤 어떻게 산출하는지를 여러분 여기서 잘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총 공사비 산출은 일단 순서가 이래요. 실시 설계가 있으면 수량을 산출하고 수량을 집계를 해 놓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수량에 대해서 단가를 다 뽑아 놓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기계 경비, 기계가 들어와야 될 부분에 경비를 산출해 놓은 다음에 기초 일위 대가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포장공사 1위라는 것은 이게 메타가 될 수도 있고 킬로그램도 될 수 있고 센티미터도 될 수 있는데 1메타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데 얼마만큼의 그 재료와 노무가 드느냐 그것들을 다 뽑아 놓은 게 기초 1위 대가입니다. 그것들을 또 그룹으로 묶어서 식재면 식재, 포장이면 포장 좀 묶어서 단위 1위 대가고요. 그거에다가 이제
여기 왼쪽에 보시는 노무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요무비를 그 비율을 다 곱해서 만든 것을 내역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 총 공사 원가까지 다 계산한 것을 총괄 내역서라고 합니다. 자, 내역서라는 것은 순공사비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순공사비는 수량의 1위대가에서 산정된 단가를 곱해서 공사비를 추출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요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계산하는 문제 굉장히 많죠. 문제를 보셔도. 그래서 요거 그 순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공사비 산출에서부터 여기 이제 재료비 순공사원과는 뭐뭐뭐를 더한 것이다. 일반관리비는 어떤 것이다. 요거 하나하나 시험 문제도 잘 나오고요. 실기시험 칠 때 또 요 적산 문제 푸는 게 별도로 또 따로 있죠. 그래서 그거 할 때도 여러분도 공부를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